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부터 간단한 강의 시작하고 진행할 거예요. 오늘도 좀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뭐 단골손님이시죠? 예, 무슈님 그리고 잡구러기님 들어오셨어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홍보를 세게 안 했습니다. 예, 좀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예,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저학년들을 위해서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이 겨울방학 때는 뭘 해야 되나. 오늘 타겟은 지금 당장 원서 쓰고 뭐 이런 친구들은 아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들 혹은 이제 취준하기 전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취업과 진로 로드맵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과정 속에서 큰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내가 흘러가는 시점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외국계를 가든 아니면 뭐 국내 기업을 가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인을 내가 이런 역량이 있어요라는 취준생이 됐을 때 오늘 취준생분들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취준생들 위주로 좀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좀 도울게요. 그래서 원서를 내게 됩니다. 지원서를 내게 되죠. 지원서를 낼 때 뭐 한국계 기업은 뭘 내죠, 여러분들이? 뭐 지원서, 이력서, 뭐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걸 내게 되고요. 외국계 기업도 내게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CV에서 CV 혹은 레주메, 커버레터, 뭐 셀프 인트로덕션 이런 것들을 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요. 집중해 봅시다. 지금 내가 낸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죠? 다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자기소개서, 레주메, 혹은 CV, 혹은 이력서, 그리고 지원서,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서류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전형과정에서 일어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뭐죠, 여러분들이? 인적성 검사, 인성 검사를 보게 됩니다. 역시 뭐죠? 나에 대한, 나의 인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6이 지나면 또 뭐 전형 과정에 뭐가 있죠? 면접이 있어요. 면접도 결국엔 뭐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자, 결국에 뭡니까? 모든 전형 과정은, 취업에서의 전형 과정은 나에 대해서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좀 이게 의도성이 있는 그런 문서들이죠. 뭡니까? 나는 이 일을 잘하고, 그리고 나는 니네 회사, 그리고 니네 조직에 되게 맞는 사람이야. 직무 핏, 조직 핏. 그쵸?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문서들이고, 그리고 내 발화, 말을 하는 거고, 그런 의도를 가진 대화들이에요. 자, 이게 취업의 본질입니다. 취업 여러분들 지금 취준생들 있으니까. 그랬을 때, 결국엔 이 앞단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기소개서든 지원서든 면접이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제가 고학년 요번에 겨울방학 할 일 중에 보면 경험 정리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특별히 역량에 집중해서.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제 유튜브 클립 중에 보면 역량 이론이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오늘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래서 결국 취업의 시작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진로 설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직장을 가게 되더라도 계속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들이 여러분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직업 가치관이나 어떤 뭐 적성, 흥미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라는 직업에 그냥 분화비처럼 막 따라가서 직업을 설정했을 때 굉장히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의사 되면 행복할까요? 요즘 의대 광풍이던데. 안 맞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그거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전 피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의사 되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로시행이라고 해서 로스쿨 CPA 굉장히 핫하죠. 문과 친구들한테. 자, CPA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공인회계사가 되면 나한테 내가 정말로 직업을 잘 가진 걸까요? 아니에요. 공인회계사가 되고도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계법인 생활하다가 제 교직원이잖아요. 제 후배 중에 교직원 중에 CPA 홀더만 6명, 7명이 있습니다. 자, 다 교직원이 됐어요. 그 월급 작다는 공인회계사 때려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바로 본인에 대한 생각을 깊게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좋다 하는 직업 혹은 금전적인 그런 보상만 추구하는 직업 이것만 추구하다가 보면 어느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로 설정에는 나에 대한 자기 분석이 일단 돼야 돼요. 그래서 면밀하게 나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타겟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때 보는 게 가치관, 그리고 내 행동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타겟을 잡아야 돼요. 목표를 잡아야죠. 목표를 잡아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여기까지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운 단계고요.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걸 그냥 건너뛰어.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요. 자기소개서, 필기, 면접.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저학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탄탄하게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 자소서 면접이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설정하는 게 결국엔 진로와 취업의 시작입니다. 진로 설정은. 그래서 타겟을 잡았으면 이제 투두리스트를 뽑아내야 되겠죠. 투두리스트 뽑는 법은 뭐냐면요.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을 발자취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으면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이 목표를 설정할 때도 필요하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직무인지 혹은 어떤 직업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먼저 이룬 선배들이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한번 보면 당연히 나의 현재 상황과 특히나 저학년분들이랑은 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대학교 생활 동안 이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대학생활 동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준비 과정이 없으면 쓸 게 없어져요, 나중에. 자소서, 면접, 레주메. 처음 시작했던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갭을 채워나가는 거고요. 갭을 채운 것까지가 바로 취준생이 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 되면 스킬 쪽이죠. 자소서, 면접, 필기 이런 것들 준비는 취준생이 된 다음에 스킬이에요. 이건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 보기 이런 것들은 이거 잘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앞쪽이 탄탄해야 여기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고 쓸 거리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저학년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언제 어떤 걸 준비할지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나 최근에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엔 인턴십이 거의 필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턴 한 번 하면은 그냥 휴학 한두 번 그냥 해버리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여행이랑 비슷해요. 진로 설정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주에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주도도 좋고.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여행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쉬면서 찾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뭐 액티비티 세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최근에 그 해외를 잠깐 갔다 왔는데 동남아 쪽에 패러셰일링이라고 낙하산 타는 거 있죠, 배에서. 와, 그거 하고 멀미하고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괴로운 경험이었어. 저한테는 제 아내는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액티비티가 강한 곳에 가면 안 되죠. 휴양하고 쉬고 그냥 맥주 맞고 맛있는 거 먹고 누워 있고 책 읽고 수영하고 간단하게 혼자서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휴양지를 찾았을 때 저한테 맞는 타겟일 거예요.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많이 걷고 뭐 관광지 많고 이런 데가 그렇게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쵸? 진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맞는 진로는 어딘지. 근데 이게
되게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이제 이론서에 나오는 이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뭐냐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따져서 직업군을 좁히셔야 돼요. 나의 가치관은 뭔가? 가치라는 게 뭐죠? 결국에 밸류잖아요. 영어로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직업 특히나 뭐 평소에도 가치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게 있을 텐데 직업 측면에서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건 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2학년 끝날 때까지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워라밸, 안정성, 위치, 전문성, 명예, 성과 인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친구는요, 돈이 제일 중요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돈보다는 나는 내 시간이 중요해서 워라밸, 퇴근 시간 빠르고 이런 걸 중요하시지 않은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그냥 부침없이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중요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인정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성과급도 주고 이런 걸 중요시할 수도 있고요. 성과 인정. 혹은 명예. 사람들이 와, 이 직업 되게 좋은 직업이다 했을 때 우쭐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문성.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직업군. 이걸 중요시하는 가치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만약에 돈도 많이 주고 워라밸도 좋고 안정적이면서 위치는 우리 집에서 30분 이내고 전문적이면서 명예롭고 성과 인정받으면 막 쭉쭉 성장하는 이런 직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직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직업이 있다면 제가 했겠죠. 예, 그런 직업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추구하는 직업 가치관이 워라밸과 안정성 한 두 개 정도 한번 뽑아 볼게요. 워라밸과 안정성이다. 그러면 어느 쪽 영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 혹은 공무원 아니면 사기업 혹은 전문직. 워라밸과 안정성. 어떤 직업 가져야 돼요? 맞아요. 자, 워라밸과 안정성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은 공공기관을 가는 게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잘리진 않으니까. 그리고 워라밸도 물론 공기업들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은 곳도 많거든요. 이런 곳을 가야 될 거고 아니면 저 같은 교직원이나 아니면 병원 행정직 뭐 이런 곳을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이 이게 아니라 돈과 성과 인정이다. 적절히 괜찮은 돈을 주면서 막 성과를 내면 승진도 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친구라면 공공기관 가서 돈 벌지 못하죠, 사실. 사기업이에요. 성과급도 받고 뭐 작년처럼 SK하이닉스처럼 해서 막 초임 8천씩 찍고 성과급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전문성과 돈 요 두 가치가 되게 중시되는 친구다. 그렇다면 전문직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1차적으로 좁힐 수가 있어요. 내 진로를. 공공기관이냐, 사기업이냐, 전문직이냐. 자, 이때 주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이 가치관이 그냥 유행 따라서 워낙 요즘에 돈의 가치가 팽배하고 이런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돈만 중시하는 게 혹시 내 학습된 건지 진짜 내 가치관인지 좀 따져봐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건 검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이상한 사이트 아니에요. 여기 회원가입하시고 성인용 직업 심리 검사 들어가셔서 직업 가치관 검사 하시면 좀 결과지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스텝을 거쳤으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셋 중에 하나로 좁혔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 성향과 내 행동 유형을 따져봐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가치관을 따졌더니만 뭐 이렇게 전문성이랑 돈을 중시해서 이 전문직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엉덩이 붙이고 시험 공부하는 걸 진짜 못해. 막 책 보면서 공부하는 거 보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 성과도 안 나. 이런 사람이 전문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흔히 얘기하는 사자. 안 됩니다. 2번. 1번과 2번을 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행동 유형이 그 직업 직무에 맞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 2번을 통해서 타겟을 잡는 거예요. 이 과정이 2학년 때까지 끝나야 됩니다. 공기업이냐, 아니면 공예 영역이냐, 아니면 전문직이냐, 아니면 사기업이냐. 그리고 사기업이라면 어떤 직무로 진입을 할 거냐.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이라면 어떤 산업군에서 일할 거냐. 이런 것들을 타겟팅하고요. 타겟만 잡히면 그때부터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을 간 사람들의 를 분석을 하면서 투두 리스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제가 낸 책 있죠. 지금 여기 저쪽에 있는데 취업의 뼈대라는 책이 바로 이 과정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투두 리스트까지. 네. 그리고 본인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2학년 끝날 때쯤 이게 설정이 된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그 대학생 기준 학교를 다니면서 2년이 있고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학을 하는 게 한 뭐 1-2년이 있을 거예요. 뭐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언제 할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시간축이라는 거, 시간에 대입해서. 그게 바로 커리어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 놓으라고 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어떤 것들을 해냈는지.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 1번에서 5번까지의 과정을 제가 하라 그랬더니 고민만 하다가 4학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뭘 같이 뭐 이거 하자니 친구들이 저게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친구들.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에 4학년까지 아무것도 해 놓지 않고 그냥 취준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덩달아서 그냥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고 막 이런 막 그냥 자소를 닦고 그때 막 들어가 보고 돌아보면 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저학년 친구들 고민은 짧게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시간 보내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도 해 놓으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2학년 말에서 4학년까지 이제 취준생 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름방학이라고 됐네. 겨울방학이에요.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밍을 좀 지어 봤어요. 자기 탐색기. 지금 1학년 겨울방학인 친구들은요. 모든 활동의 목표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든 전 아까 그 여행을 할 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난 어떤 걸 좋아하거나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좀 정리해 보세요. 이걸 쓰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이상적인 건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대입을 위해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뭘 못하는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제일 좋은 게 여행이에요. 여행을 하면서 난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두 번째, 동아리나 학교 활동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동아리도 괜찮아요. 그런 학교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을 하시면 이 동아리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막 달려나갑니다. 같이. 팀원들끼리.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밤을 새도 뭔가 열정을 쏟아부을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갈등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사람들이랑 부대껴도 보고 힘들어도 해보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거친 세대는 이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도 좋습니다. 뭐 서빙을 하든, 뭐 과외 알바를 하든, 학원 알바를 하든 하면서 나를 파악해 보세요. 포인트는 뭐다? 직업 가치관, 그리고 흥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다음에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 꼭 하세요. 유튜브 그만 보시고, 예, 유튜브나 넷플릭스 제발 좀 그만 보시고 책을 읽으세요. 예, 엄청나게 많은 책 속의 그 인간 군상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다음에 1학년 때는요, 겨울방학 때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 진짜 공부. 토익이나 토플 말고요. 오픽이나 토스 말고요. 진짜 말하기 듣기 쓰기. 예를 들면 넷플릭스 자막 없이 보기. 이런 것들은 이과 친구든 문과 친구든 도움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추천드리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공모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친구들 두세 명 모아가지고 요 사이트 가보세요. 올콘, 데티즌, 싱굿, 링커리어 이런 데 좀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가면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들이 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특히나 관공서에서 하는 공모전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뭐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 이런 거 1학년 겨울방학에 해놓으면 너무나 좋죠. 나중에 인턴 쓸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턴을 쓸 때도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학년 겨울방학 때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결론은 뭐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자, 이제 2학년이 됐다 칩시다.
2학년은요. 직업 직무 탐색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2학년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뭐 공공기관을 갈 건지, 전문직이 될 건지, 아니면 사기업이라면 어떤 직무를 타겟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학 성적을 슬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왜냐면 3학년 때부터 인턴십을 들어가실 텐데, 뭐 전문직이 될 게 아니면, 전문직도 사실 CPA는 토익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턴십을 가려고 해도 어학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사기업은 당연히 어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학을 이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말하기 시험, 토익, 그러니까 오픽이나 토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익. 토플은 교환학생 갈 때만 필요할 거예요. 네, 이런 것도 2학년 겨울방학 때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리어 로드맵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혼자서라도 좋으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타겟팅하고 투두 리스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족한 게 뭔지 분석하시고, 1학년 때 있는 요런 스펙들 있죠. 여행, 알바, 인턴, 공모전 계속해서 2학년 겨울방학 때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점은 평생 가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 때 1학년 때 너무 놀아서 혹시 망가진 게 있다면 좀 재수강하면서 보충하십시오. 자, 그리고 5학기에서 7학기가 지나가면 이제 타겟은 잡았잖아요. 2학년 겨울방학 때. 스펙과 경험을 쌓는 시기입니다. 자, 스펙과 경험을 쌓을 때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이게 제 모든 강의를 관통하는 그런 역량 이론에서 나오는 6가지 개념인데, 투두리스트 뽑는 법 이런 거 제가 별도 강의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쫙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경험이 혹시 부족한 친구들, 요즘은 경험의 시대니까 진로 방향 학회, 인턴, 알바, 서포터즈, 경모전, 기자단, 봉사활동 이런 거 저학년 때 하시고, 그러니까 5학기, 6학기 때 하시고 7학기 때부터는 인턴십 관련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문직 간 친구들은 직무 관련 자격증, 전문직은 자격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CPA나 아니면 변리사 이런 거 준비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1학년은 지나고 전문직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왜냐면 바로 전문직 들어가면 엑시트 전략이 잘 안 나와요. 고시를 하고 나왔는데 저학년 때를 돌아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난 그냥 빨리 수업만 듣다가 고시에 진입하면 자소서에 쓸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시는 1학년이나 2학년은 좀 지나고 진입을 해야 엑시트 전략이 잘 나오더라. 이런 건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요. 저학년분들 들어와 계시면. 그리고 어학 성적. 문과 기준 오픽은 거의 대부분 IH에서 AL이에요. 이 정도는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대 친구들은, 사기업 갈 친구들은 삼성 기준에 맞춰주세요. 뭐 이 정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1학년에서 4학년 1학기까지 우리 취준생이 아닌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게 뭐냐? 1학년 때는 뭐다? 자기 탐색기니까 여행, 동아리, 학회, 알바, 어학 실력 좀 쌓아놓고 가치관, 그다음 행동 유형 성향 분석하시고요. 공모전 대외 활동 아무거나 해도 돼요. 1학년 땐. 자, 사이트 관련 사이트 이런 데고요. 관심 있으면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회, 취업 박람회 한번 가보시고, 제 유튜브에 보면은 재생 목록에 진로 설정 및 투도 뽑는 법 요거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 정주행 해보세요. 자, 그리고 반드시 할 게 뭡니까? 경험 정리하기, 매일매일 일지 쓰기, 블로그 정리하기, 있었던 일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공대 친구들, 이공대 친구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학년 때 실험 과목이나 프로젝트 과목이 있을 텐데 이때 어떤 거 했었는지, 난 뭘 했었는지, 뭐 실험을 했는데 누구랑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데이터가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다시 했고 뭐 분석을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있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글로 안 써놓으면 고학년 됐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소서에 쓸 내용이 없어. 그냥 돌아보면 아, 수업 들었지 이렇게 하고 끝이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요, 직무 타겟팅 혹은 타겟팅, 직업 타겟팅, 로드맵 확정 짓고요, 어학 점수 만드시고요, 5학 오픽부터. 그리고 직무 유관, 지금부터 직무 중심으로 갑니다. 사기업은. 요건 사기업이에요. 전문직은 시험 공부 들어가시고, 공공기관은 직무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기관에 맞춰서 투두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그것도 제가 공기업 준비법이라고 지금 클립이 있을 텐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거 하시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3학년이 된 친구들은 이제부터 뭐다? 스펙과 경험 쌓기. 그래서 직무유관 학회, 사기업, 직무유관 인턴십, 직무유관 알바, 직무유관 공모전, 직무유관 자격증. 이공계는 학부연구생, 공정스터디, 기업 탐방.
공정은 이제 산업 관련 공정, 뭐 반도체 공정, 제약 공정, 바이오 공정, 화학 공정, 정유 공정 이런 거. 컴공 계열 친구들은 이제 분야 확정 지어야죠. OS 쪽으로 갈 거냐, 뭐 프론트 단으로 갈 거냐, 웹 개발 쪽, 아니면 백엔드 단으로 갈 거냐, 아니면 DB 단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인베디드로 갈 거냐, 뭐 이런 거. 그리고 CS와 C 공부하시고 코딩과 알고리즘, 코테 알테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사이트를 들락날락거렸다면 이때부터는 뭐 현장 실습, 그러니까 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 실습 아니면 코멘토 뭐 직무 부트캠프, 자플래닛, 자소설닷컴, 원티드, 슈퍼루키, 로켓펀치 이런 사이트들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요, 제 블로그 브런치와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자세하게 또 세분화해서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일을 뽑아내기 위해서 전반적인 진로 설정법과 그것들이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학년분들, 당연히 저학년분들이 유튜브로 취업 유튜브를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취업 유튜브들이 저처럼 이렇게 저학년 진로 설정법이나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자소서 어떻게 써라, 면접 어떻게 봐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돼야 탄탄해야지 뒤에 쓸거리가 많아지고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고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그러니까 취준생 친구들도 혹시 여유가 있다면, 혹시 진로 설정이 아직 안 됐다면 제 유튜브에 그 진로 설정법, 뭐 저학년이 볼 것들, 뭐 직무 투두 리스트 뽑아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 좀 정리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칠게요.